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은 세계노동절 129주년이자 근로자의 날입니다. 한국노총이 주최한 오늘 마라톤 대회에는 조합원과 외국인 노동자, 시민 등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당을 도둑놈이라고 표현한 이해찬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황교안 대표가 함께 손을 잡고 마라톤 출발을 했는데요. 정치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도 생생경제로 돌아왔으니까요. 이왕 같이 손잡고 뛰시는 거 다시 국회로 돌아오셔서 민생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땀 흘리며 인생의 마라톤을 성실하게 달리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2019년 5월 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을 할 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요.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참 제가 찔립니다. 그런데도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로 저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실 때마다 부끄러운데요. 갑자기 왜 이런 고백을 하냐고요?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저희 모든 모습이 아닌 것처럼 SNS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인,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모습도 100% 진실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SNS에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믿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최근에 인블리 사태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취재한 기자분을 모셨습니다. 매일경제의 박수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이 인블리 이 부분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 취재해 오셨어요? 네, 인블리뿐만 아니라 이제 네.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관련돼 있어서 2015년 이때부터 이제 아무래도 SNS 좀 활성화되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인블리가 굉장히 그때는 성공 사례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했고, 네. 그래서 계속 봤는데 최근에 이제 그 4월 이후로 소비자 응대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해주시고 계신 중입니다. 네,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먼저 우리 이거를 좀 정의 좀 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인플루언서라는 게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 뭐 네. 이를테면 그 연예인들 이런 분들을 보통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의미의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메가 인플루언서다, 셀럽이다 이런 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요즘에는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다라고 하면 이제 SNS 상에서 뭐 한 1만 명 이상의 네. 팔로우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인플루언서의 대열에 어느 정도 뭐 요건을 갖췄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마이크로 아래에 이제 1,000명 정도지만 그래도 뭐 좋아요 수가 뭐 이렇게 응답률이 굉장히 높은 분들도 이제 인플루언서로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셀럽, 네. 뭐 연예인, 영향을 끼치는 네. 사람들은 계속 있었지만 네. 이 인플루언서는 SNS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 일반인 누구나 이제 그 영향력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구매로 유발하게끔 하는 그런 네. 동기를 제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예. 저도 SNS 인플루언서들 팔로우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네네. 그거 보면 참 가끔 배도 아프고, 저는 근로자의 날에 이렇게 나와서 방송하는데. 그렇습니다. 쟤들 참 편하게 산다, 막 이런 생각할 때도 네. 있는데. 자, 인플루언서의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블리예요. 네. 인블리가 누구야?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매일 뉴스에 나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네.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뭐 팔로우 수로 한번 볼게요. 네. SNS에서 팔로우 수가 한 83만 명 정도 돼요. 네. 그렇다니 그러면 이제 83만 명은 매일 인블리는 이제 임지연 부건 FNC 상무 의 이제 그 애칭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공식 쇼핑몰도 있고, 또 이분이 개인 계정으로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발언이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83만 명 중에 상당수가 이제 반응을 하겠죠. 네. 그럴 만큼 대단한 분인데 의류 브랜드 인블리 또 뷰티 브랜드 블리블리의 대표 모델이 임지연 상무이고요. 네. 또 인블리라는 거 자체는 이제 뭐 북원 FNC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대표가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케미가 서로 맞았다. 시너지 효과가 난 네. 거죠. 남편은 이제 쇼핑몰의 전문가. 그다음에 그 아내는 또 이렇게 그 모델로서 네. 피팅 모델로 시작했지만 모델로서 굉장히 그 영향력을 가진 그래서 굉장히 그 업계에 대해서도 천생연분이다. 뭐 굉장히 좋은 시절에는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의류, 뷰티 그 브랜드의 창업자인데 이 추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호박즙이었어요. 네, 지난 4월이었습니다. 지난 4월에 보니까 호박즙, 그러니까 인블리 사이트에서 호박즙을 판매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여기에 곰팡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뭐 보통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해서 항의를 하죠, 당연히. 빨대 입구에 이물질이 묻은 사진이 있어서 올렸는데 그 상대편에서 이제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 개만 교환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호박씨까지 추출한 리얼 호박즙.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완판 행진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네. 아니, 생각보다 이거를 대응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아마추어스럽다.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호박즙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런 폭로들이 SNS 상에서 이어졌던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사실 이때에 조금 더 뭐 이왕이면 그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게끔 네. 하는 게 이제 CS에서의 기본인데 여기서 조금 너무 안일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그 특히 이제 뭐 특정 계정에서 이제 안티 계정들도 만들어지고 또 뭐 공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러니까 이제 그 인블리 계정이나 아니면 인블리 그 개인 계정으로 그 이제 공격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댓글로. 그런데 그랬을 때 오히려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해 버리거나 아니면 또 그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댓글을 삭제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은 굉장히 소통을 잘해오고 굉장히 아름답고 뭐 우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분이 물건을 팔 때는. 네, 물건에서 이제 그 불만이 나왔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해버리니까 그 좋았던 감정을 가졌던 팬들까지도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물건만 산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 물건을 판 그 인플루언서에 대한 신뢰도. 애정, 네. 신뢰 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팬들은 화가 난 거죠. 소비자이자 그렇죠. 팬인 사람들은.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사과문을 아주 늦게 올리기는 했는데 그 사과문 때문에 더 화가 났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들도 조금 보면 네.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뭐 이게 뭐 해보면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라거나 그러니까 이 저희가 지금 뭐 거기에 해당 업체에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민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게 한 회사 혹은 한 상품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네네. 이 인플루언서라는 이 특징적인 이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님 이걸 취재를 계속 해오셨으니까요. 왜 사람들이 이 인플루언서가 먹고 바르고 입고 쓰는 제품에 열광을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든든한 기업도 아니고 유명한 브랜드도 아니고 네.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일반인이었던. 네네. 이게 이제 그 예전하고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네. 거예요. 일단 SNS라든지 이제 뉴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일반인들도 이제 그 자기 다른 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되게 쉽잖아요. 네. 그런 시대가 되니까 너무 예쁘거나 너무 잘난 사람 위주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다니다가 그게 아니라 뭐 일상에서 옆집에서 마주쳤을 법한 공원에 갔을 때도 만났을 법한 분들이 이렇게 그 편하게 네. 입고 쓰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좀 멋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또 팔로우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쉽게 동조화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지현이 네. 입고 나온 옷이나 사는 네, 집은 네. 내가 저 옷을 그렇죠. 입거나 네. 살 가능성도 없고 네, 일단 몸매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위화감이 오히려 조성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죠. 내가 설사 저 옷을 입는다고 해도 전지현의 핏이 안 나온다는 거를 굉장히 알죠. 자연스럽게 네. 인정하게 네. 되죠. 그런데 이제 나랑 비슷한 또래에 비슷한 체형에 네네. 그냥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옷을 입고 네네. 쓰는 물건을 보면 네. 좋아 보이고 현실 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박막래 할머니 같은 이런 네. 분이 70세가 넘은 이제 할머니가 오히려 막 뭐 화장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 이런 분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유형, 그러니까 공감형 컨텐츠에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반응을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뭐 위화감을 주지만 굉장히 이 워너비가 되고 싶은 그런 스타 중심의 어떤 그 인플루언서 시장이 형성됐다면 지금은 공감형이거나 호감형이면 어떤 사람들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또 팔로우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 네.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기자님과 저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 현상이 나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자, 일단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건 말 그대로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네. 세상이 다 바뀌고 있고 IT가 누구나 이제 모바일 폰을 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상 특히 이제 그 온라인에서 동영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소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신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좋아지다 보니까 어떤 컨텐츠든 이제 그 누구나 찍고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여건이 다 형성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여건에 굉장히 기민하게 받아들이는 일반인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스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쁘다, 좋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 네. 소속하고 싶어 하고 네. 누군가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고 그게 인간의 본능인데 네, 맞습니다. 그 인간의 본능이 SNS라는 기술을 통해서 네네. 잘 발현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좋고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 분별을 할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업이라는 게 다 뭐 대기업들이 항상 외치는 게 품질 경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QC라고 해서 그 맨 마지막에 상품 검수를 하는 거나 그리고 또 그 표시 광고법 그러니까 광고에서 과장 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은 굉장히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판매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이게 내가 순수 판매자이냐에서 네. 약간 이제 그 법적으로 봤을 때 좀 애매한 그 회색 지대에서 좀 활동을 그렇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네. 이를테면 제가 써봤는데요. 뾰루지가 갑자기 없어졌어요라든지 아니면 그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임상이 완료된 뭐 성분을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게 과장 광고로는 완전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굴지의 대기업들은 그런 말을 못 하는데 그렇죠. 이분들은 그냥 자기 계정이니까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개인 계정이니까. 내 체험이니까. 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상당히 사실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 근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다 걸러내면서 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팔고 하는 행위들이 법적으로 통제를 받는 게 전혀 없습니까? 상법이나 일단은 이런 그 온라인 그 쇼핑몰로 등록돼 있는 쪽으로 네. 이분이 연결돼 있다면 뭐 주주이거나 아니면 뭐 그 광고 계약을 맺은 이면에서 네. 이런 분들이라면 제재를 충분히 받습니다. 인블리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이라든지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그 과장 광고로 인해서 3개월씩 이렇게 그 정지를 받았던 사례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뭐 이런 그 과대 광고의 법적 제재를 받는 시간에 그 기간 동안에도 이벤트를 막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렇군요. 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도 네. 본인의 마약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김치 판매 홍보물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불법이냐 아니냐에 그렇죠. 이건 따라서 법적으로는 되는 게 아니지만 인플루언서들도 마찬가지로 네. 어떻게 보면 관종이라고 하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연예인이 아니지만 관심을 계속 받고 싶어하는 이런 심리가
상품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들의 진짜 스마트한, 똑똑한 그런 그 구매 습관도 필요하고요.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관련돼 있어서 관련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네. 그 삼박자잖아요. 인플루언서들의 정말 책임감. 네. 단지 사람들한테 자기 생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열어서 본인들이 꺼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분별할 수 있는 힘. 네. 똑똑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련 법규인데 네네. 지금 이 인플루언서들의 태도 중에 아주 비난받는 태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임지연 상무도 뭐 그래도 좋아해 주겠지. 문제가 생겨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줬으니까 좀 이런 네. 생각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의 그 핵심 그 문구 중에서 많이 난타당했던 문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뭘 해도 사랑해 줬었는데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걸 보고 이제 바로 댓글로 감성 발휘하지 마라. 지금 뭐 저기 고객 응대나 이런 것도 더 열심히 하지 지금 무슨 소리냐 이런 네.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뭔가 모르게 지금 열심히 고객 CS 실제로 이 회사는 이번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그렇죠. 나서 그 고객 응대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때요? 기자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례들을 보셨을 텐데 네네. 이게 회생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자체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는 뭐 이 사태가 잘만 해결이 된다면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최악의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매출이 1,700억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규모가 컸군요. 1,700억이면 이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그동안 이제 쌓였겠죠. 네. 우리 뭐 전문용어로 누적 이익 잉여금이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실탄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고객 응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의 CEO와 임상무와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여러 그 조직원들이 네. 이걸 진짜 이기고 이게 정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좀 진심 어리게 이제 사과하고 정말 제품 검수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바꾸면 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건 네네. 거죠. 이게 일반 기업이면 네네네. 이제 가능하죠. 네네. 다른 제품을 내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기업이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 이미지 네네네. 세탁을 한다든지. 근데 네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인플루언서의 이미지를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네. 산 거기 때문에 네네. 인블리를 완전히 바꾸면 사람들이 인블리 때문에 산 건데 네. 이 기업이 존속할 수 있을까? 계속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블리라는 것도 사실 하나의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네. 이 회사가 원래 이제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블리라는 이 브랜드의 생명력은 지금 굉장히 지금 위태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니었을 때 만약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뭐 다른 또 전략으로 새로운 브랜딩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총알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거에서 이 회사가 만약에 또 다른 비슷한 걸 한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과연 그렇죠. 예, 이걸 받아들일지는 가능할까? 예, 그건 시장이 판단하겠죠. 예. 기업에서도 인플루언서들하고 협업도 많이 하고 네. 광고도 인플루언서 통해서 많이 하던데 네네. 이런 거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크죠. 네, 이게 시장으로 형성이 됐는데 코바코 한국광고공사 네, 네. 이쪽에서 2017년에 조사를 해본 걸 보면 이게 이제 광고비 책정을 하는 걸 보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016년에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포함된 모바일 광고 이 시장은 이제 2016년에 1조 9,817억 그러니까 한 2조 원 정도 됐는데 네. 2018년에는 2조 5,400억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만에 25% 가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시장이 뭐 인블리 사건이 불거졌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적어지거나 규모가 축소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그렇지는 같아요. 않겠네요.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성장을 네, 했네요. 그리고 또 많은 스타들이 각 분야에서 많아요. 맞아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네. 하고 있고 그냥 일반인들 저 아는 사람도 그렇죠.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공부를 하겠다고 오늘 안 그래도 네네네. SNS에 올렸더라고요. 이
정말로 이 한 명의 가장 열혈 팬이 돌아서면 사실 가장 무섭잖아요. 네네네네. 원래 열렬히 사랑했던 그럼요. 사람이 네네. 헤어지면 가장 무서운 것처럼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네네. 이런 인플루언서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파는 제품군이 있습니까? 일단 뷰티 쪽? 패션? 제가 봤을 때는 패션 뷰티가 왜 맞냐를 좀 따져보면 일단 배송에 대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원가율이 낮은 거. 이를테면 잘 아시겠지만 뭐 화장품이 뭐 사실 원가로 보면 뭐 5,000원대, 7,000원대 이런 건데 이게 이제 25,000원에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통 이제 이 원가 구조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근데 브랜드를 더 붙이면 더 비싸게 팔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쨌든 원가율이 좀 낮은 그런 제품군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당히 좀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 인플루언서들이 다 판매하는 물건이 나쁜 건 아니니까요. 네. 소비자들이 어떤 좀 조건을 갖고 눈여겨서 보면 좋은 물건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조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제조원을 네.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게 직접 제조를 하느냐 아니면 제조원이 좀 유명한 회사에서 제조를 했느냐 이거 여부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알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화장품 같은 그렇죠. 경우에 브랜드는 다 있지만 사실 제조하는 데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참 굉장히 좋은 거는 한국의 그 화장품 중에서 OEM, ODM 그러니까 그 제조만 해주는 회사들 맞아요. 이 전 세계 1, 2등이 다 한국에 있어요. 매출 이주하는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한국의 의외로 한국이 제조 강국이라서 네. 조금만 이렇게 검색해 보면 그 제조원이 좋은지 나쁜지가 조금 다 보일 수 있어요. 네, 제조원을 확인해라. 네, 네. 그리고 직접 만약에 이 인플루언서가 직접 만드는 물건은요. 네, 그거는 직접 만든 물건도 그러면 이게 상품에서 이를테면 이게 적법으로 그 관련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등록된 제품의 일련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집에서 진짜 본인이 만들어서 그냥 수제라고 우기면서 파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 상품 등록이 정말 돼 있고 이 법인이 판매 법인이 인터넷 그 쇼핑몰로서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지는 조금만 맞아요. 손품을 팔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데 그냥 호감이고 이 사람의 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 거랑 그래서 그냥 그분을 팔로우하는 거랑 제품을 사는 건 다른 거잖아요. 네. 내 아이에게 먹일 어떤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게 전문성 없는 상품을 먹였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얼마나 더 그럼요. 열받겠어요. 손해배상도 못 받아요. 네. 확실한 데가 아니면. 네. 맞습니다. 또 뭐 참고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을까요? 그 정도 확인하면 웬만한 피해는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유사 제품인지 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업계에서 카피. 네,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 사실 동일 제품군인데 그 업계에서 1등 제품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그 제품과 지금 인플루언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네. 이걸 그냥 단순히 베낀 건지 이런 것들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와 어쨌든 이분이 좋으니까 야 따라가야지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사달이 난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방송에 비춰지는 제 모습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네. 인플루언서들도 진짜가 아닙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기자님도 방송의 모습이 진짜가 아닙니다. 네, 저 오늘은 어쨌든 정장 입고 오지 않고. 네. 네, 오늘 최근에 이제 인블리 사태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취재한 매일경제의 박수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